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항목 중에서 저기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용어 나왔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요. 다음번에 그 기타라네 비동자산 나갈 때 그때 다시 투자자산 나갈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매출 채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 채권에는 뭐뭐 있는 거 기억하시죠? 어, 여기 써놨어.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이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상품을 팔게 됐는데 상품을 팔고 외상 그러면 뭐라고 기록할까요? 우선 10,000원짜리 팔았다고 합시다. 차변에 지금 상품을 10,000원짜리 팔고 그 거래처에서 외상 그랬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00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상품을 팔았으니까 지금 앞으로는 상품이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매출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기정으로 씁니다. 이제부터는 이해되시겠죠? 상품 매출로 쓰고 회계 1급부터는 지금 우리 회사에 그 뭐죠? 판매되는 제조업을 하고 그 전제 조건이 우선 개인 회사가 아니라 법인이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제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해야 될 항목들이 생겨서 상품 매출이라고 지금 이론 나가니까 그냥 상품 매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회계 1급 할 때는 전 제품 매출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제는 그 항목들을. 근데 지금은 우리 연습만 하는 거죠. 이론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상품 매출이라는 기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 10,000원 이렇게 써놓게 되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받을 때까지는 지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에 속해 있는 것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럼 채권은 아직 못 받아서 신경 쓰이다가 돈을 받았어. 뭘로? 현금으로. 그래서 10,000원 이렇게 받았다고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질문하셨던 거 요 내용이었던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0,000원 이렇게 없애줬단 말이죠. 돈을 받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받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이렇게 회수하고 나면 돼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현금으로 받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보통 예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뭘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약속금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아, 이거 뭐야, 외상으로 했다가 돈 받는 줄 알았더니 또 받으러 오물 줘? 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어요? 다시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해놔야 되겠죠. 나중에 그 돈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이제 자격시험과 관련돼서 그 거래에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받으러 온 10,000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외상매출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외상매출금 자체는 별 크게 이슈가 될 게 없어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매출 채권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인 외상매출금과 그 다음에 받으러 온 기종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약속금을 받았으면 뭐라고 기록하라고요? 약속금 받았을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받으러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받으러움을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받은 어음 있잖아요. 받으러움은 아직 돈이 아니에요. 만기도 아직 안 됐고. 근데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외상 매출금을 대신해서 받으러움을 받았는데 내가 또 사업자니까 계속 상거래를 하겠죠. 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이 받으러 갖고 있던 거 상대방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주면 싸워? 아니, 돼요. 그래서 받으러움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느냐면 두 개밖에 안 나왔네. 하나,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왜? 내 맘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보통 나오는 얘기는 첫 번째 만기, 즉 받으러옴을 저기 받은 다음에 만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기까지 기다리면 당연히 돈 내가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게 되냐면 차변에 어음을 갖다가 우리 회사에 주거래은행에다가 좀 맡기는 거예요. 돈 좀 받아주세요. 이 어음을 발행한 그 회사에 당좌 예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내가 지정한 내가 만약에 그 어음 금액이 만기가 된 거 거기서 인출하게 되면요 저희 보통예금에다 넣어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주거래은행이니까 당좌예금도 있겠죠. 당좌예금에다가 입금시켜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차지로 올 테니까 현금으로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 주거래은행 용어를 배웠으니까 당좌 예금에다가 입금시켜 달라고 얘기하고서는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좌 예금에 얼마가 입금이 되겠어요? 10,000원. 그다음에 받으러 오면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쪽 은행에서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받으러 오면 사용한 거예요. 그죠? 이제 목적을 달성했잖아.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받으러옴을 갖고 있다가 지금 만기가 돼서 은행에 가서 은행 담당자한테 지금 이 어음을 발행한 회사의 당좌예금에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저희 통장에다가 당좌예금에다가 입금시켜 주세요. 지금 말 되게 길게 했죠. 이 상황을 앞으로는 추심이라는 단어 두 가지로만 두 글자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추심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상황을 길게 또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미 만기가 되면 추심합니다. 끝. 근데 아까 되게 길게 했잖아. 됐어요? 추심이 무슨 뜻이라고요? 만기가 됐을 때 우리 주거래은행에 가서 만기가 된 그 발행한 회사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우리 지정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이나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의뢰하는 것을 갖다가 추심이라는 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 이렇게 추심을 하게 되는데 요 추심이라는 용어는 알기 위해서 요 뒤에 추심, 윈, 배설한 말 좀 쓰고 있죠. 그래서 또 요 용어도 구분을 해드려야지. 여봐요. 지금 우리 초기인데 배우는 용어들이 되게 많죠. 결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자기합 수표 써봤죠? 자기합 수표를 갖다 쓰게 되면은 지금 저기 가게에 가서 자기합 수표를 내게 되면 거기 있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펜 주면서 수표 뒤에다가 뭐 하라 그래요? 이서하라 그러죠. 이서하라는 뜻은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이자가 이면지 할 때 이자예요. 이면지는 뒷장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기록하라는 뜻인데 그러면 자기합 수표 뒷장에다가 뭘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그 개인 자기합 수표를 제시하는 개인 정보를 갖다가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건 어차피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부도나면 안 되니까 부도났을 때 연락도 해야 되니까 보편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다음에 이름만 쓰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연락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뭐 쓰라 그래?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써주세요 그러죠. 은행에서 자기합수표를 제시하게 되면은 거기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거기 계좌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고 이름만 적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대신 적어줘요. 여러분이 써서 줘야 돼요. 여러분 친필로 써야지 돼요. 근데 은행 직원들은 그냥 알아서 써주죠. 왜냐면 그 계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합수표에서 쓰는 용어는 이서예요. 그 이서 그 뒷면에다가 여러분의 개인정보 쓰라는 얘기고 근데 여기 약속어음에서는요. 약속어음에서는 얘를 이서라고 하지 않고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배서라고 쓴단 말이죠. 배서라고 쓰는데 이 배설을 하게 되면 회사 정보를 갖다가 쓰라는 얘기, 정보를 쓰라는 얘기고요. 자,
배서라는 단어는요, 똑같이 여러분 그 아는 단어들 중에서 배우지라는 단어 알죠? 네 배우가 누구야?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서라는 말이나 배서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을까? 이서라는 말은 민간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써왔던 용어고요. 그다음에 배서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법률 용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약소금 뒷면에 보면은 약소금 뒷면에는 이렇게 칸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칸이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뒷면에는 보통 칸이 이렇게 4칸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명판이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명판? 뭐 고무인이라 그러는데 명판은 저기 나무에다가 고무 거기 양각해가지고 스탬프에다 띵 찍어서 띵 참 잘했어요 하는 것처럼 이걸 명판이라고 불러요. 이 명판에는 주로 그 회사의 회사명 또는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뭐 대표자, 그런 것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대표자, 뭐 사업자 번호 이런 것들이 양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매번 자주 쓰는 거니까 손으로 쓰지 않고 스탬프에 찍어서 그냥 띵 찍어주면서 거기 그냥 도장. 그 회사 보통 법인인감이라 그래요. 근데 법인인감은 되게 중요한 거라서 법인인감으로 위임한 당좌인감이라는 게 별도로 회계부서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 당좌인감 갖고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용어를 줄여서 기명날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기명 회사 기명이라는 것은 회사 이름 쓰라는 얘기고요. 날인 이름은 날짜 쓰라는 얘기고요. 인은 도장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뒷칸에다가 뒷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넘길 수 있고 4번은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4칸이 그래서 있다는 얘기고요. 그 전에 대부분 먼저 만기가 되거나 뭐 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회사에서 흔하게 쓰는 용어들 용어 배울 수 있죠?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명판 가지고 알아야지 명판이 뭐죠? 아니 당연히 모르면 그런 얘기 하시죠. 자 여기다가 김영날인 해주세요. 김영날인은 뭔가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그 간접경으로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을 미리 알아서 가면 업무 하시는데 뭐라도 도움이 되면 됐지 들리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추심 배설한 말 단어 알아들으셨어요? 위임 돈 받아달라고 누구한테 이거 지금 위임하고 있어요. 은행에다가 위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식 명칭으로 쓰면 추심 위임 배설라 그래요. 돈 받아달라고 은행에다가 위임해주면서 이 어음을 은행에다가 맡겨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말로만 할게요. 이렇게 추심 위임 배설을 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받아달라고 얘기했으면 은행에서 네 알겠습니다 거절해줄까 돈 달라 그럴까? 뭘 공짜로 해주면 이 사람 시간들이 남아 돌아? 당연히 수수료 내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만기가 된 어음을 가지고 갈 때 회계 담당자들은 그 내용 아니까 돈 달라고 할 거 뻔히 알잖아요. 돈 얼마 챙기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 예를 들어서 5만 원 줬다 그러면 보통 이거 추심 위임배수 할 때 한 2만 5천 원인가 얼마인가 달라 그럴까요? 금액 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수료 주고 현금 주고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수수료 비용인데 아까 그 단기매매증권을 샀을 때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걔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수료 비용은 지금 우리가 물건을 팔고 상품을 팔고 받아놨던 만기가 돼서 추심하는 거잖아요. 이 수수료는 판관비에 속해요. 수수료 비용은 똑같은 용어인데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을 배우시게 되면 영업 외 비용은 900번대 코드번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판관비는 800번대 계정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예요. 800번대를 골라주셔야 된단 말이죠. 한글은 똑같이 수수료 비용 나와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건 그때 회계 프로그램 할 때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때 구분을 하기로 하고, 수수료 별도로 이렇게 내고, 얘가 그 어음을 제시하게 되면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들어와요. 거기 당좌예금 통장에 돈 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등등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돈이 다음날 입금이 되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돈을 안 가져갔어. 돈을 안 가져가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 당좌입금에 입금시켜줄 때 수수료 빼고서 입금시켜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기록은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죠. 근데 회사에서는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또는 만기된 어음에 돈이 들어왔을 때 그 어음 금액하고 입금된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돼야지 체크하기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윗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 수수료 별도로 내라 그러고, 만기된 어음은 그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찍히도록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추심이라는 거 배웠죠? 추심은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를 지급받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요, 일반 보편적인 상거래에서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쓰는 용어는 보통 얘를 90일 어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90일 어음 또는 180일 어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만기가 90일 됐을 때 한 얼추 3개월 되죠? 또는 만기가 180일 어음이라 그러면 얘는 6개월 후에 이 만기가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상거래에서 주로 90일 어음, 180일 어음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불수단. 지불수단이라 그러면 아까 상거래가 있으니까 그 대가를 갖다가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얘를 갖다가 배서 양도라 그래요. 추심 위임 배서는 은행에다가 주는 것이지만 여기 배서 양도는 다른 거래처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지금 어음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다른 사업자한테 거래로서 넘겨주는 거죠. 내가 비품을 사고 어음을 줄 수도 있고,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어음을 줄 수도 있죠. 지금은 어음을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 예를 들어서 외상매입금을 갚았다고 쳐요. 그럼 외상매입금 10,000원 이렇게 갚고, 대변에다가 또 뭐 써야지 돼요? 받을 어음을 줘야 되겠죠. 받을 어음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배서 양도 똑같이 결제의 수단으로 내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면 뒤에다가 또 요거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양도된 게 배서 양도가 여러 회사가 지켰다면 이 어음은 신용도가 좋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받는 거잖아. 그 다음에 유통이 더 잘 되겠죠. 근데 이걸 발행한 회사의 어음이 신용도가 안 좋다면 상대방한테 줄 때 받으려고 할까? 안 받으려고 할까? 당연히 안 받으려고 하겠죠. 참고로 그냥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얘가 정리해드리는 그 내용들은, 지금 여기 우리가 상품을 여기 외상매출금을 갖다가 팔고 외상매출금 대신에 받으러움을 받았죠. 이 받으러움을 이렇게 대변에다가 지금 사용하는 방법들, 얘네들은 사용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대변으로 받으러움들이 계속 이렇게 없어지는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됐으면 그 다음 세 번째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세 번째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보통 상거래행위에서 뭐 90일 어음이다, 180일 어음이다 이런 게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 지금 나는 물건을 갖다가 거기 납품을 하고 결제를 받았는데 90일 어음이야.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내가 사갖고 왔던 물건 대금도 줘야 되고, 돈이 3개월 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매각을 해요. 매각이라는 건 판다는 얘기죠.
매각을 누구한테 하느냐면 은행에 가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매각하게 됐을 때 은행에서는 이 어음을 사준단 말이죠. 어음을 사주는데 어음에서 오늘 어음을 받은 걸 가지고 바로 갔어. 그러면 나머지 90일 어음인 경우 90일 동안 누가 기다려야 돼? 이제는 은행이 기다려야 되겠죠. 그 90일 동안에 이자를 갖다가 빼고 준단 말이죠. 그럼 10,000원짜리를 갖다가 줬는데 나는 10,000원을 받을 수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90일 동안에 기다려야 되는 그 이자, 3개월 동안의 이자를 미리 여기서 빼고선 그 차익을 지급해 준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할인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할인료라고 부르고,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 차변에 지금 10,000원짜리를 줬는데 얘는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았다고 칠게요. 보통 예금 통장에 10,000원이 들어올까? 10,000원보다는 적은 금액이 들어올까? 그래서 9,500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대변에 내가 갖고 있던 받을 어음은 얼마짜리가 나간 거예요? 10,000원짜리 받을 어음은 10,000원이 이렇게 나갔겠죠? 그럼 500원은 뭐예요? 수수료죠. 근데 제가 수수료라는 용어 안 쓰고 여기 할인료라고 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어음을 갖다가 처분하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란 얘기죠. 보편적으로는 만기까지 기다리고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90일 동안을 갖다가 할인료 그걸 우리가 비용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을 어음은 아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받을 어음은 매출채권이죠. 그죠? 이 매출채권 중에 하나인 이 받을 어음을 은행에다가 팔았죠. 팔았다고 했을 때 우리 무슨 용어 쓴다 했었어요? 매각이란 말 쓴다 했죠. 그래서 얘는 그 이 할인료를 쓰는 그 회계 개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한 거예요. 이게 매출 채권 처분한 건 알겠죠. 그래서 손실이 났다 그래서 얘 할인료에 대한 금액은 수수료 다 포함해서 무조건 뭐라고 쓴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수수료라고 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수수료라고 쓰시면 안 돼요. 뭐라고 쓰라고요? 받으러 오면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란 말 쓴 거고 은행에다 팔은 거기 때문에 처분했다고 쓴 거고. 그러면 매출 채권 처분 이익이란 용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여기 매각 처리로 했을 때는 그 할인료 반드시 계정 뭐라고 쓴다고요? 신기한 거 많이 배우죠? 신기한 나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또 하나 참고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파란색으로 써드릴게요. 보통 이걸 갖다가 여러분 회계 1급 문제 주로 많이 등장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거래요? 매각 거래. 받으러 음을 갖다가 매각했다고 하는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 그럴 때 매각 거래라고 처리하라고 할 때 여기 매출 채권 처분 소실 할인료에 대한 걸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도 매각 거래라고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 할인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써야겠구나 라고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얘는 차익 거래도 있어요. 차익 거래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매각 거래라는 말을 갖다가 써주면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써야겠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여지껏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여기 세무사회 시험이나 또는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차익 거래는 문제를 거의 안 냈어요. 다 매각 거래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두시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매각 거래 그러면 매출 채권 처분 소실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리는 걸로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편적으로 얘도 좀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받으러움은 돈 지급하기로 약속한 거죠. 약속했는데 내가 얘를 들고서 은행에 갔더니 부도가 났대. 부도의 뜻은 뭐라 그랬었죠? 지급 거절이라 그랬었죠. 이거 뭐야? 나 돈 필요해 죽겠는데. 그럴 때 쓰는 용어는 뭐라고 쓰냐면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이 있어요. 우리 회계 담당자가 쓰는 계정 10,000원 이렇게 쓰시고요. 받으러움은 결국 없어진 건 똑같죠. 받으러움 대변에 10,0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얘도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여기 우리가 받으러움 받은 거 지금 다 사용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받으러움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지금 계속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뭐 잘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네 가지만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교재에서는 지금부터 어디를 읽어보셔야 되느냐면 37페이지에 매출채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의상매출금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거 천천히 이제 읽어보셔도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 되면 38페이지에 받으러움 나와 있죠. 받으러움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음의 회계 처리에 보시게 되면 거기 처음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어음의 기억의 어음 배서, 그 다음에 어음 니은의 어음 할인. 그래서 그렇게 쓰는 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한테 두 개밖에 없죠. 어음의 배서, 그 다음에 그 배서 양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 매각 할인 나와 있는 거 있죠? 추심하는 것 같은 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그리고 3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필수 예제 세 문제 나와 있죠. 그죠? 그거 하셔야겠죠. 안 할래요? 할래요?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 사진 찍으실 거 있으시면 찍어 놓으시고 여기 받으러움까지 마무리 짓고 그 다음 파트는 우리 내일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